여기에 아마도 중성자별이 위치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그 미스테리를 풀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할 시간만 있습니다. 항성의 우주 속으로의 항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세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화성에서 약 2년 9개월간 임무를 마친 인제뉴어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한번 예전에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대마젤란 성운에서 1987년에 일어난 초신성 잔해를 관측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며칠 전이었죠. 한국 시간으로 2월 23일 오전 8시 24분 남극의 달 착륙에 성공한 민간 달 탐사선인 노바시 착륙선에 관한 이야기도 한번 간단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노바시 착륙선에 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한국천문연구원의 이덕행 박사님을 모시고 좀 더 자세하게 랩미팅에서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은 간단히 노바시의 현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착륙 과정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인제뉴어티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이 지난 2021년 2월 임무를 수행한 화성의 로버 퍼서비어런스와 저기 조그맣게 보이는 드론 보이시죠? 바로 최초의 다른 행성에서 비행에 성공한 드론인 인제뉴어티의 모습입니다. 지금 바퀴 자국 보이시죠? 지금 이 모습은 막 인제뉴어티가 로버 아래에서 방금 사출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사출되는지는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제뉴어티가 왜 대단한 것이냐? 바로 화성의 대기 상황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인제뉴어티가 뭐처럼 생겼나요? 그쵸? 약간 작은 헬리콥터처럼 생겼습니다. 헬리콥터를 띄우기 위해서는 양력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그런데 화성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약 3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력이 낮은 만큼 양력도 적게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럼 화성에서는 헬리콥터가 더 날기 쉬운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중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대기 밀도입니다. 화성의 대기 밀도는 약 지구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다시 말해서 헬리콥터가 밀어낼 수 있는 공기 분자의 양이 훨씬 적다는 거죠. 따라서 대기 밀도가 낮은 화성에서는 이 드론을 띄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엄청 어려운 거죠. 다시 말해서 대기가 없는 달에서는 이런 드론이 나는 것조차 아예 불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제뉴어티는 일단 가장 먼저 몸무게, 그러니까 무게를 최소화해야겠죠. 무게를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헬리콥터의 날개 부분, 이 로터 부분하고 또 다리, 그리고 몸통 부분은 탄소 섬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무게가 1.8kg 정도에 불과합니다. 엄청 가볍죠. 그리고 지금 들리시는 것과 같이 로터의 회전 속도가 엄청납니다. 일반적으로 지구에서 헬리콥터는 분당 약 200회에서 600회 정도 회전을 하면은 충분히 헬리콥터가 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대기 밀도가 훨씬 낮은 화성에서는 분당 약 2400회, 훨씬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양력을 얻어서 인제뉴어티가 뜰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이제 인제뉴어티가 지난 2021년 4월 처음으로 퍼서비어런스 배 쪽에 있는 저 공간에서 사출이 돼가지고 날기 위해 준비를 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인제뉴어티 날개 위쪽에 보시면은 태양광 패널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이시죠? 태양광 패널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태양광 패널을 통해서 이 인제뉴어티의 전력 그리고 전원을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슬쩍 이렇게 날개를 한번 돌려보고 날개가 잘 돌아가네, 이 모습을 확인을 하고, 또 퍼서비어런스는 뭘 해야겠습니까? 딱 멀리서 이제 이 인제뉴어티의 비상을 찍어야겠죠. 그래서 충분히 뒤로 가가지고 이 거리를 확보를 한 다음에 이제 돌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아까 보여드렸던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로터를 회전시키면서 지금 이제 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로터를 회전시키면 이제 양력을 얻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뜨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뜨는 모습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아래쪽에 보면은 카메라가 있죠. 지금 보시면은 카메라가 있는데 이 아래쪽에 있는 카메라로 로버가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로버가 갈 수 있는 방향을, 또 가야만 하는 경로를 찾기 위해서 인제뉴어티가 사용이 되고요. 또 이 인제뉴어티가 하늘로 올라가면 그동안 로버는 땅의 시선에서만 이 화성의 지형을 봤다면은 인제뉴어티는 아주 고지대에서 아주 높은 곳에서 전체의 모습을 화성 전역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탑재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첫 비행을 하고 첫 비행을 하는 모습을 퍼서비어런스는 저렇게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인제뉴어티가 나는 모습을 확인을 한 다음에 인제뉴어티는
이렇게 착륙을 하면서 무사히 첫 비행을 끝내게 됩니다. 하지만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우 여러 번 임무를 수행을 하면서 지금 오른쪽에 그림자 보이시죠? 이 그림자에 나타난 것처럼 날개가 끝이 부러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해지면서 지난 1월 말에 임무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도는 현재 인제뉴어티가 마지막 임무를 수행을 하고 바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 화살표로 표시된 지역 보이시죠? 이 화살표로 표시된 지역이 바로 퍼서비어런스의 현재 위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노란색 경로로 보여지는 것이 퍼서비어런스와 인제뉴어티의 이동 경로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화살표에 있는 위치에 퍼서비어런스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퍼서비어런스도 정말 많은 거리를 이동한 것을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모습이 퍼서비어런스가 촬영한 인제뉴어티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무슨 영화 듄에 나오는 것처럼 저 사막, 사구에 인제뉴어티가 딱 이렇게 떨어져 있는 모습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난 2월 초에 얼마 안 됐죠. 지난 2월 초에 촬영한 모습이고 인제뉴어티는 이제 저거 모래 사구에서 아마도 곧 묻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제뉴어티는 임무를 종료할 때까지 무려 72번의 비행에 성공을 합니다. 원래 계획했던 비행 횟수는 지금 그 아래 보이시죠? 최대 5회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훨씬 더 그 임무를 초과를 해서 총 72회, 72번이나 비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것만 봐도 인제뉴어티가 얼마나 정교하고 잘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총 128분 이상의 비행 시간을 기록을 했고 무려 2년 9개월 동안 임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면은 128분 이상 비행하는 동안 총 11마일, 대략 18km 정도를 이동을 했습니다.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임무를 수행을 하고 또 우리에게 화성의 대기와 지형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준 인제뉴어티에게 모든 사람들이 정말 고마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첫 번째로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인제뉴어티에게 우리도 고맙다 이런 인사를 전하면서 다음에 이어질 화성 임무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해드릴 소식 바로 제임스 웹의 새로운 관측 소식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사진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사진은 슈퍼노바 1987A라고 하는 대마젤란 성운에 위치한 1987년에 일어난 초신성의 모습입니다. 1987년도에 대마젤란 성운에서 초신성이 있었는데요. 비교적 가까운 거리인 16만 광년에서 벌어진 이 현상이었습니다. 이후로 거의 40년간 거의 매년 이 슈퍼노바 1987A는 지속적으로 관측이 되어 왔는데요. 그 지금 내부의 안쪽 파란 영역 보이시죠? 이 초신성 폭발로 분출된 가스와 먼지가 이 내부에는 가득 차 있어서 아무리 제임스 웹이어도 그 안쪽을 뚫어서 중성자별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이렇게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시뮬레이션은 1987년 초신성이 폭발한 이래로 그 잔해가 어떻게 퍼져나가면서 그 주위가 어떻게 빗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시뮬레이션입니다. 폭발하기 직전에 대부분의 가스가 남아있던 지역에서 폭발 충격이 점점 퍼져나가면서 원래 가스가 남아있던 지역과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밝아지는 모습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사진은 1994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허블 우주망원경이 관측한 모습입니다. 이 장면을 연속적으로 영상으로 만들면 지금과 같이 여러분들 변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신성 폭발이 생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부에 지금 가운데 보이는 밝게 빛나는 가운데에 있는 부분 여기에 먼지가 꽉 차 있어서 중성자별이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됨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찬드라 X선 망원경과 함께 알마라고 불리는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 있는 거대 전파 망원경 어레이라고 불리는 알마, 이 알마를 이용해서 지금 보이시는 저 중심부 두껍게 보이는 지역에서 중성자별이 있지 않을까라는 간접적인 추측을 해왔습니다. 지금 여기 두껍게 보이는 요 띠 같은 거 보이시죠? 가운데 가장 두꺼운 부분. 여기에 아마도 중성자별이 위치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아직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인 증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그 미스테리를 풀어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분출물 중심에서 근적외선 관측 장비에 들어있는 분광장치인 IFU,
인테그랄 필드 유닛을 통해서 관찰한 결과 아르곤 입자가 이온화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보이시면 여러분들 가운데 빛나는 부분 보이시죠? 이 빛나는 부분 바로 그 지역인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아르곤은 헬륨, 네온과 더불어서 화학적으로 정말 안정된 기체예요. 흔히 비활성 기체라고도 하는데 전자를 잘 잃지도 얻지도 않는 매우 안정적인 원소입니다. 그런데 위에 보면 아르곤2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전자를 하나 잃은 아르곤을 의미하고 아르곤6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전자를 5개나 잃은 아르곤이에요. 이렇게 안정적인 아르곤의 전자를 5개나 잃게 만든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중심부에 거대한 에너지를 방출을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중심부에 고에너지 방출하는 원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고 이 고에너지 방출의 원천은 중성자별이 존재를 해야만 가능하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전 관측에서 그동안 중성자별이 존재할 것이라는 간접적인 증거만 보여줬었다면 이번 제임스 웹 관측을 통해서 저 위치에 중심 위치에 중성자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관측이 이루어진 거죠. 이 초신성 잔해 1987A는 앞으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뿐만 아니라 지상망원경으로도 더 많은 관측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팀은 더 세세한 관측을 통해서 이 초신성 잔해 슈퍼노바 1987A의 중심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명확한 연구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임스 웹으로 관측한 두 번째 결과까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최근에 가장 핫했던 두 번째 민간 우주 탐사선 노바-C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인튜어티브 머신즈라는 회사가 만든 노바-C라는 민간 달 착륙선이 지난 2월 23일 달의 남극에 착륙을 시도를 했습니다. 이 노바-C 달 착륙선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2월 15일 새벽 1시 5분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의 그 유명한 39A 발사장에서 발사를 했는데요. 스페이스X의 팔콘 9 로켓에 실려서 달로 향했습니다. 이 스페이스X는 노바-C 착륙선이 무사히 발사체와 분리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보시는 장면과 같이 확인을 해 주었고요. 이후 노바-C 착륙선은 별 문제 없이 달까지 항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몇 번의 성공적인 궤도 수정을 통해서 달 궤도에 성공적으로 노바-C가 이제 진입을 했고요. 추진체로 액체 메탄하고 액체 산소를 사용한 흔히 메탈록스라고 부르는데 이 연료를 우주에서 성공적으로 사용한 첫 번째 우주선이기도 합니다. 이 메탈록스를 이용한 추진을 성공적으로 사용하면서 이제 달 궤도에 진입을 합니다. 저 뒤에 보시면은 지금 팔콘 9 발사체가 멀리 떨어져 가는 모습을 여러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팔콘 9 발사체는 이제 또 우주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장면은 이제 노바-C 착륙선이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콜롬비아라고 오른쪽에 착륙선에 딱 이렇게 쓰여 있는데 여러분들 콜롬비아 다들 알고 계시죠? 옷 만드는 브랜드 회사인데 이번에 이 콜롬비아에서 착륙선에 쓰이는 단열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옴니 히트라고 하는 콜롬비아 옷에서 쓰이는 단열재를 이번에 이 노바-C 착륙선에 사용을 해서 콜롬비아의 옷이 얼마나 따뜻한 옷인지를 간접적으로 홍보를 하는 효과도 노린 거죠. 그리고 이 장면은 약 일주일간의 항해를 거쳐서 달에 도착한 노바-C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인튜어티브 머신즈 노바-C 달 착륙선은 나사 클립스 미션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클립스 미션이 뭐냐? 민간 달 탑재체 서비스라는 뜻으로 나사가 민간 기업한테 이렇게 돈을 주는 겁니다. 나사가 민간 기업에 돈을 주고 달 관측에 필요한 탑재체들을 이 민간 기업들이 달에 날라주는 이런 서비스인 거죠. 그래서 이 클립스 미션은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인간을 달에 다시 한번 착륙시켰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프로그램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아르테미스 미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달에서 인류가 지속적으로 상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행히도 인류는 오랫동안 국제우주정거장에서 거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나사가 사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면서 임무를 수행을 하면은 국가가 하면은 정말 돈도 많이 들고 비싸고 이런데 나사가 민간기업한테 인센티브를 주면은 얼마나 더 싼 가격에 그리고 나라가 하는 것과 비슷한 정도 수준의 훌륭한 기술을 만들어내는 그 경험을 차곡차곡 국제우주정거장을 통해서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미션 전에 지난 1월에
6월에 발사를 했던 페레그린 로켓,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이 클립스 미션의 첫 번째였는데 이번에 발사한 노바-C 착륙선인 그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항성의 우주 속으로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미션은 액체 연료가 새는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결국 지구로 추락시키면서 실패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발사한 노바-C 탐사선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달궤도로 직접 갔거든요. 완전히 직접 들어가서 별 문제 없이 달 착륙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지난 2월 23일 오전 8시 24분에 별 문제 없이 달 착륙에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전달을 해드릴 텐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번에 노바-C가 어디에 착륙하기로 한 건지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그동안 달 착륙을 시도한 달 탐사선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파란색은 아폴로 미션, 붉은색은 소련 탐사선, 초록색은 중국, 그리고 약간 자주색이라고 할까요? 이번에 달 착륙의 반 정도 성공한 슬림,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인도에서 달 남극의 최초로 착륙에 성공한 찬드라얀 3호가 보입니다. 그리고 노바-C는 가장 남극에 가까운, 여태까지 착륙한 그 모든 착륙선 중에서도 가장 남극에 가까운 말라퍼트 A라는 위치에 착륙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남극 지역을 한번 보시죠. 정말 분화구가 많아요. 거의 평지를 찾기가 힘들죠. 남극에 착륙한다는 것이 왜 힘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저 셰클턴이라고 보이는 데 있죠. 저 지역이 바로 남극점 지역입니다. 달의 남극점 지역. 여기서 한 300km 떨어진 노란색으로 표시된 말라퍼트 A라고 표시한 지역이 이번에 노바-C가 착륙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노바-C에는 여러 가지 과학 탑재체들이 실려 있는데요. 이 탑재체에 대한 내용은 랩미팅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요. 그중 하나가 이글캠이라는 게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노바-C가 착륙하기 전에 탑재체 중에 하나인 이 이글캠이 먼저 착륙선에서 사출이 돼요. 그래서 사출이 돼서 먼저 달에 떨어지면은 이 이글캠이 노바-C가 이렇게 착륙하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착륙 과정에서 약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솔직히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라이다가 작동이 안 됐다 이런 소리도 들리고 이 이글캠이 사출이 안 된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글캠은 그냥 노바-C 안에 들어있다. 사출이 안 되고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따라서 노바-C가 착륙하는 모습은 우리가 현재 볼 수가 없다. 노바-C가 착륙하는 모습이 촬영된 그림이 아마도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생중계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생중계 보신 분들은 뭐지? 이랬던 장면이 있어요. 되게 오랫동안 터치다운이라고 하고 되게 오랫동안 컨펌이 안 나왔었어요. 이게 실패한 게 아닌가 막 잠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도착하면 도착을 했다 라는 신호를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신호를 보내주는 게 거의 잡히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지점에서 이렇게 신호가 나오면서 착륙에 성공을 했습니다 라고 이제 막 박수 치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노바-C가 딱 서 있는 모습으로 착륙을 한 것이라고 컨펌을 해줬습니다. 여기에도 보시면은 이 착륙 직후에 한참 조금 지난 후에요. 한 20분 정도. 근데 약하지만 이렇게 신호가 들어오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는데 그 다음 날은 이렇게 신호가 명확히 들어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쌍방향 통신이 가능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신호가 원래는 이거보다 더 세게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처음에 약하게 들어오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 노바-C 착륙선을 만든 인튜어티브 머신즈의 CEO인 스티븐 알티무스가 직접 다음날 나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애초에 인튜어티브 머신즈 측에서는 똑바로 착륙선이 서 있었을 거라고 말을 해주었는데 지금 보이시죠? 이거 CEO가 직접 눕힌 거예요. 지금 노바-C의 상태가 아무래도 이 상태일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CEO가 직접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아무래도 착륙선이 넘어져 있는 상태일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었는데 남아있는 추진체의 양, 자동차에 보면은 기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보여주는 게이지 있잖아요. 이 게이지의 양으로 직접 똑바로 남아있을 거라고 추측을 해줬는데 저렇게 넘어졌는데 어느 정도 또 마침 일정하게 그 양만큼 딱 게이지가 표시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착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랬는데 지금 저 오른쪽 위에 미국 국기 위쪽으로 조금 볼록하게 튀어나온 거 보이세요? 저게 안테나예요. 신호의 감도도 보고 다른 여러 장비들 그리고 이미 전송된 사진들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로 판단이 된다. 그리고 저 왼쪽에 안테나 있죠? 저게 고성능 안테나인데 지향성 안테나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똑바로 항상 지구 쪽을 향하게 되어 있으면은 정말 빠르고 명확한 신호를 보내줄 텐데 저게 저렇게 누워있다 보니까 방향이 올바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워있다는 것을 판단을 하고 저 안테나의 방향을 조정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신호를 감지를 하는 것을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 신호를 봤는데 이 착륙에 성공했다는 신호를 봤는데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안테나의 방향이 올바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엄청나게 좋은 성능의 안테나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테나의 성능이 그만큼 제대로 발휘를 하지를 못했던 거죠. 다행히도 슬림과는 다르게 누웠는데 햇빛은 잘 들어오고 있다 그래요. 위쪽에도 이제 충전할 수 있는 태양광 패널을 달다 보니까 충전은 잘 되고 있어서 100% 충전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을 했고 임무 수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랩미팅에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자세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화성 탐사선 인제뉴어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임스 웹의 관측 결과 그리고 민간 달 탐사선의 착륙 이야기까지 해보았는데 이 인튜어티브 머신즈는 나사와 여러 번 보내는 것으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가는 이 인튜어티브 머신즈 착륙선에는 우리나라가 만든 탑재체도 실려서 갈 예정입니다. 다행히 이번 인튜어티브 머신즈는 페레그린처럼 아예 가보지도 못하고 실패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탑재체가 실려갈 세 번째 발사에서는 현재의 경험, 현재의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다 해결을 하고 성공적인 달 착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까지 인사할 시간만 있는 항성의 우주 속으로의 항성이었습니다.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